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신년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신경호 도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치유와 부활을 상징하는 뱀처럼 우리 사회도 지난 아픔과 어려움을 말끔히 치유하고 새해에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 해를 돌아보면 2024년은 강원교육의 어떤 해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24년은 강원교육이 도약을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줄여서 스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교육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성과를 보였고요. 직업기고등학교와 체육계열에서도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공교육의 역할이 재정립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네, 지난해 공약 이행률이 96.3%였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성과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신다면요. 네, 첫째로 수공학 사업에 도내 중고등학교의 93.5%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계고 충원율이 80.51%를 기록하며 6년 내 최고의 수준으로 상승했는데 지난 17일 날 추가 모집을 했거든요. 아마 86%를 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거든요. 17개 과목 중 11개 과목이 성취 수준 미도달 비율이 감소해서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수상한 성과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자랑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2023년에는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을 받고요. 또 그 해 말에는 대한민국 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상을 받았고요. 또 그 같은 날 대한민국 지방지킴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에 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향상됐고요. 특히 올 초에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을 10억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강원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25년의 강원교육의 목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작은 학교의 매력을 강화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채우며 그리고 지역과 협력하여 강원의 미래를 지키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강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세부 내용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스공학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일까요? 네, 그동안은 스공학을 중고등학교에 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도 이 초등교육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라는 줄여서 초공학을 하려고 합니다. 초공학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기존에 실시하던 수준 높은 교재와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 지원을 더 강화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10년, 왜냐하면 3학년, 초등 3학년부터니까 10년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올해도 공교육의 순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하셨어요. 공교육 강화 내용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올해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적어도 한두 개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학생 성장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습 영역과 심리 정서 영역에 대한 진단, 분석, 지원으로 학생의 학습 교차를 줄이겠습니다. 수공학과 그다음에 초공학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여러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활용 시 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각종 그 디지털 박람회에 가서 AIDT로 수업하는 장면들을 확인해 봤거든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재 주교재든 보조 교재든 어떤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올해 시범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청하는 학교에는 AIDT 즉 인공교과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네. 또 체육 인재 육성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좀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인지 체육 교육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운동도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동부 계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그 하계대회나 동계대회 우수 선수들을 제가 지금 교육감 되고 처음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계 선수들은 스페인 그리고 동계 선수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이번 겨울방학 때 하계 우수 선수 아이들을 이탈리아로 연수를 보낼 계획이고요. 또한 지도자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해외 연수 현재 나가 계신 36분 나가 계십니다. 이탈리아에 가 계신데 그분들 사기진자 그리고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작년에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리 초중학교 선수들이 메달 순위 5위, 종합점수 7위를 했고요. 특히 18세 이하 고등부 선수들은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5개를 포함해서 99개 메달로 메달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직업계고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저희는 직업기고등학교에는 1학교 1심화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한샘고 졸업생이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전국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미용 부분에 금메달을 획득을 했거든요. 이 학생은 상금이 6,720만 원 그리고 평생 연금 월 100만 원씩 또 그런가 하면 이 학생은 현재 약손 명가에 취업이 되어 있고요. 태백에 있는 항공고등학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CNC 밀링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5,700만 원 그리고 병역 면제 그리고 역시 이 학생도 평생 연금 받습니다. 아울러 현재 삼성전자에 취업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직업기고등학교 아이들이
그야말로 자기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고 현재 강원도에는 전국 타 시도에서 5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원도 직업기고등학교로 유학을 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획기적으로 탈바꿈한 형식으로 직업기고등학교의 15개 학교에 23개 학과를 신산업과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학과를 개편했거든요. 올해도 계속 학과 개편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늘봄 학교죠. 올해 확대되거나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까요? 예, 추가되는 내용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사실은 많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육 지표도 변화하고 있는데 강원교육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또 학교의 폐교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심지 아이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전학 없이 주소 이전 없이 전학 갈 수 있는 그래서 학구 광역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우리 서울이나 이 도심지 아이들이 강원도에 와서 초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농어촌 유학을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명 정도가 농어촌 유학을 오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일선 교사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결국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나 노력도 있을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법률 분쟁 초기부터 교사를 지원하는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한테도 이 심리 상담 예산을 2.5배로 확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제가 작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최초로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강원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밤늦게 학교에 불이 켜 있으면 그 자리에 늘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그 자리에 선생님들도 함께 계십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수시에서 강원도 내 4개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로 137명의 자리가 있었는데 130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선생님들의 노력이 함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과거에는 일부 고등학교에 집중되었던 서울대학교 진학이 올해는 15개 대학에서 15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강원도 어디에서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우리 선생님들의 그 꿈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력 격차 해소를 하시는데 주력해 오셨는데 좀 어느 정도로 줄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봤을 때 이 학력 기준 미달 학생 과목이 17개 과목에서 11개 과목 줄었다는 것. 특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향상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그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즉 공교육이 그 순기능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 대입 성과에 대해서도 자랑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이
강원도 내 4개 의과대학의 그 지역 인재 선발로 13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30명이 합격을 했어요. 사실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것을 합격을 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학력이 많이 올라가서 수능에 최저 등급을 잘 맞춰줬기 때문이고요. 특히 어느 고등학교, 원지 어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과 차석을 했고요. 또 춘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과 차석을 했어요. 근데 그 두 학생은 한림대학을 포기하고 서울대학교 의대하고 울산대학교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희대학교 자연과학계열에도 수석 합격하는 등 강원도 학생들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에도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계를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을 양양에 있는 국제교육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집중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레벨업 캠프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에는 거점고등학교에서 집체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1대1로 인터넷 학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대학, 해사, 육사, 공사,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특수목적대학을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은 춘천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역시 꿈을 키우는 그런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체육계열을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한테도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뭐 수능 성적을 좀 보면 강원 지역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에 대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셨고 좀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올 봄에 그 발표된 그 수능 성적은 그게 2024년 수능 성적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불수능이기도 했고요. 또 제가 학력 신장 이 정책을 펼친 것을 혜택받은 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차분하게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2025년 대입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는 수능 맛보기라는 문제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3 2학기 때부터 그 긴 공백 기간에 수능 맛보기 문제집을 풀면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실시하는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 맛보기라는 교재는 강원교육청에서 뭔가 제작하고 그런 그럼요. 건가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강원도 내 110분의 선생님들이 이 수능 최종 마무리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첫 회에는 본고사 시험 문제와 분석을 해보니까 38%의 유사 문제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인데 유사 문제가 특히 화학 문제 같은 경우는 본고사 문제와 우리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가 거의 95% 같았다. 그런 적중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선 8기에 꼭 이루고 싶으신 교육감님의 목표도 있을까요?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강원교육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선생님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